적어도 사기로 유죄 판결이 떨어졌고 그러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절차나 좀 제도가 마련이 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,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좀 논의를 통해서 좀 개선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오늘은 형사 형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, 그런 얘기들 되게 많잖아요. 사기치고 몇 억을 벌고 나서 뭐 깜빵 몇 년 갔다 오면 그게 이득 아니냐, 그럼 나라도 그렇게 해서 사기치고서는 갔다 오겠다,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. 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득인 것 같은데요. 그죠. 사실 네. 노동 수입으로는 네. 피해 금액만큼, 그러니까 네. 사기를 통해서 이제 얻는 이득액만큼 그쵸. 절대 벌 수가 없잖아요. 네. 빠른 시간 안에. 이게 사실 범죄를 조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게 그렇죠. 아니라 사기 피해자들이 입은 손실에 비해서 사기꾼들이 얻는 이익이 너무 크고 그에 비해서 처벌 수위는 너무 약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렇다 네. 보니까 이게 1년, 2년 이 정도 나와버리니까 연봉으로 그냥 딱 단순히 그냥 산술적으로 비교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. 특히 뭐 피해 금액이 1억이다? 그럼 보통 뭐 1년 나오는, 그렇다고 피해 금액이 10억이라고 해서 10년이 나오냐? 아니거든. 그 사기 범죄에서 형량 제일 많이 나온 거 몇 년까지 보셨어요? 저는 제일 많이 본 게 9년 정도. 9년. 네. 피해액이 얼마였어요? 피해액이 그때 25억 정도 됐었어요. 오, 진짜 많이 나왔네요. 예. 네. 그런데 이제 요거는 재질이 좀 안 좋긴 했던 게, 뭐 물론 사기 범죄들이 다 그렇지만은 요거는 다단계 사기식으로 해서 노령 인구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사회적 약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였어요. 네. 근데 25억에 9년이면 진짜 많이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검찰에 있을 때 오히려 저는 이제 재판을 많이 했었으니까 보면은 피해 금액이 120억이었거든요. 근데 11년 나왔어요.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따지면은 1년에 10억 이상씩을 벌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. 그렇죠. 근데 그 정도 되면은 원래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. 네. 구속되면 실형 나오면 합의금이 나와라는 얘기를 하는데,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합의할 생각도 안 해요. 그냥 범죄 수익은 그렇죠. 다른 데로 네. 다 빼돌려 놓은 다음에 나 그냥 가서 10년, 11년 살다가 120억 벌고 나오지 라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. 이게 점점 피해 금액에 따라서 어떤 형량이 비례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맞아요.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가다가 수렴을 하는 네네네. 그런 느낌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쭉 받거든요. 올라가야 되는데 네. 약간 이렇게 완만하게 끝부분 약간, 그쵸? 네. 네, 이렇게 되는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형량 나오는 거 보면 100년, 200년 네, 맞아요. 네.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. 이게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일단은 그런 차이가 있죠. 우리나라는 범죄를 한 개를 저지르든 여러 개를 저지르든 간에 결국은 다 합쳐서 가중해서 처벌만 할 뿐이에요.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10년짜리 범죄를 하나 저지르면은 10년 안에서 형을 선고할 수 있어요. 근데 그런 범죄를 2개 저지르면은 거기다가 이제 1.5배 해서 15년까지 선고를 할 수 있어요. 그렇죠. 근데 3개를 저지르든 4개를 저지르든 5개를 저지르든 15년까지밖에 선고를 못해요.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라 10년짜리 하나 또 저질렀어? 20년까지 또 저질렀어? 30년까지. 그러니까 죄가 늘어날수록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의 폭이 엄청 늘어나요. 상한선이. 근데 우리나라는 형량의 상한선 자체가 늘어나지 않고 기본 범죄의 1.5배 이 정도까지밖에 선고가 안 되기 때문에 형량이 그만큼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세요? 우리나라 어떤 이런 사법 체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있으실까요? 일단은 저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. 사기꾼들한테요, 범죄 수익을 추징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물론 추징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계좌 같은 거 보면은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다 빼돌려 놨어요. 근데 우리나라 법 체계가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려 놓은 범죄 수익을 다시 가져오는 게 매우 어렵게 되어 있고 거의 불가능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쉬워야 될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내가 범죄 저지르고 사기 범죄 저지른 다음에 우리 부모님 명의로, 내 배우자 명의로, 내 자녀 명의로 다 옮겨놨을 때 그런 거를 조금 더 잘 쉽게 가져와서 피해자들한테 피해 회복을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좀 이런 법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, 처벌과 관련해서도 120억 벌었다? 근데 나 그냥 감옥에 10년만 있으면 된대. 아, 이따 나오지 라는 생각을 할 텐데 120억 벌었다? 감옥에 120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갚으려고 하겠죠.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돼야 돼요. 추징이 잘 되게 하든가 아니면 형량을 최대한 높일 수 있게 해서 미국처럼 합산주의로 가든가, 둘 중 하나는 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. 어떠세요, 변호사님? 너무 말씀을 앞에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의견을 낼 게 딱히 없는데, 근데 네.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,
어쨌든 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은 처벌도 원하지만 피해 회복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. 네. 그런데 피해 회복이 너무 어려워요. 지난번에도 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세금 추징 같은 경우는 잘 하거든요. 재산을 또 빨리빨리 찾아서. 네네. 그러니까 적어도 사기로 유죄 판결이 떨어졌고 그러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좀 재산 집행을 좀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절차나 좀 제도가 마련이 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사실 사기치고 깜빵 갔다 오지 뭐 라는 말이 사회에서 통용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뭐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느끼잖아요. 이게 고소대리 하면서 형량 진짜 말도 안 되게 나오면은 이게 너무 열받거든요. 그쵸, 사실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좀 논의를 통해서 좀 개선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은 몇백억 사기치고 감옥살이 하다 나오면 이득 아닌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결론은 이득인 것 같아요. 그럼 나아갈 방향은 그게 이득이다라는 답이 나오지 않게끔 법 체계가 바뀌든 판결 시스템이 바뀌든 좀 약간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설명을 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법무법인 A파트에서 사기꾼 백서라는 전자책을 작성해서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. 열심히 읽어보시고 숙지하셔서 사기 피해 방지하시기 바랍니다. 용 변호사님이 직접 쓰신 건가요? 그렇습니다. 네,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한 것 같은데.